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어린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생각해보면 참 길고도 짧은 세월이었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제가 35살 때였어요. 그때 딸아이는 겨우 6살이었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하지만 아침이 되면 딸아이를 위해 눈물을 닦고 씩씩하게 일어나야 했어요. 아빠가 언제 오냐는 딸아이의 물음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살아야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질 수 없었죠.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동네 구석에 자리한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행복분식이라는 소박한 간판을 달고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했어요. 떡볶이, 김밥, 순대. 솜씨는 없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보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가끔은 하루 종일 앉아 손님을 기다리다 집에 돌아가는 날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단골이 생겼습니다. 제 떡볶이가 맛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었지만 모든 요리에 제 마음을 담았거든요. 딸아이는 분식집 한쪽에 자리를 만들어 숙제를 하곤 했죠.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와서 구석에 앉아 공부하고 가끔은 제가 바쁠 때 물 한 잔이라도 나르며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런 딸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가 얼마나 씩씩한지, 얼마나 현명한지.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바람이 차가워지고 낙엽이 거리를 뒤덮기 시작했을 때였죠. 저녁 8시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문 앞에 두 아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7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그러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밥 좀 주세요. 저희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밥을 구걸하는 모습에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들어오렴.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은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어묵 국물을 내어주었어요. 평소보다 양을 푸짐하게 담았죠.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고픔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남자아이는 자기 것보다 여동생의 그릇에 더 많은 음식을 덜어주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디 사니?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남자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근처. 아빠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 같았거든요. 저도 남편을 잃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었으니까요. 다만 저는 일할 수 있어 다행이었지만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많이 힘들었겠구나. 감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때로는 질문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남은 음식을 싸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8시에 와. 밥 줄게. 아이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남자아이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아마도 세상의 무관심과 냉정함에 이미 많이 상처받았나 봐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8시 두 남매는 제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수줍음의 말도 잘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남자아이 이름은 민우, 여자아이는 민지였습니다.
두 아이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민우는 초등학교 5학년, 민지는 2학년이었죠. 아줌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어느 날 민우가 조심스럽게 자랑을 했어요. 정말? 뭘로 칭찬받았는데? 제가 물었죠. 수학 문제를 제일 먼저 풀었대요. 그 말을 들으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이가 학업에 열심인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민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민우가 조그마한 종이를 건넸습니다. 아줌마, 이거 민지가 그린 거예요. 거기에는 세 사람이 웃으며 밥을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림 밑에는 서툰 글씨로 고마워요 라고 적혀 있었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딸아이도 옆에서 보더니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그림을 가게 벽에 붙여두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며 힘을 얻곤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동네 끝자락의 반지하 방에서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지병으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했죠. 간간히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제가 주는 한 끼의 식사가 때로는 그들의 하루 유일한 식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을 때 저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 아이들이 사는 곳까지 데려다 주곤 했죠. 그리고 가끔은 김치, 계란, 쌀 같은 기본적인 식료품을 조금씩 챙겨주었어요. 처음에는 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지만 내 딸아이도 있으니까 너무 많이 샀어. 나눠 먹자라고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받곤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저녁 8시 약속은 계속되었어요. 아이들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도 점점 어른스러워졌죠. 민우는 중학생이 되어 더욱 진지해졌고 민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더 많은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민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죠. 왜 변호사가 되고 싶니? 어느 날 제가 민우에게 물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법을 몰라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민우의 대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어요. 제 딸아이도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우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죠. 민우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민우에게 학원비를 보태주거나 필요한 참고서를 사주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민우에게는 큰 도움이 되길 하는 바람이었죠. 아줌마,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고등학생이 된 민우가 어느 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지도 미술대회에서 상 탔어요. 민우의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대학에 입학할 즈음 갑자기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저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연락처를 물어볼 생각을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었죠. 동네를 돌아다니며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누군가는 이사를 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어머니의 병이 심해져 다른 지역의 친척집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시간은 더 흘러갔어요. 제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죠. 결혼식 날 딸아이가 신부 대기실에서 제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민우 오빠랑 민지 생각나? 그럼 가끔 생각나지. 잘 지내고 있을까? 나도 그래. 특히 오늘같이 행복한 날에는 더 생각나네. 엄마가 그때 그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뿌듯했거든요. 딸은 결혼 후 멀리 이사를 갔고 저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분식집을 운영하기 힘들어져 문을 닫았어요. 대신 딸이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죠. 추억이 담긴 앨범을 들춰보기도 했고요. 그 속에는 민지가 그려준 그림도 고이 접혀 있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진 지 벌써 2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가끔은 그들이 생각났어요.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꿈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점점 기억 속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 나이 70을 바라보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거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었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양복을 차려입은 젊은 남자와 단정한 차림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 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혀 모르는 얼굴은 아닌데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남자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민우고 여긴 제 여동생 민지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들. 제가 떡볶이와 김밥을 건네주던 그 아이들이 이렇게 훌쩍 커서 제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민우야. 민지야. 저도 모르게 두 팔을 벌려 안았어요. 이제는 제 키보다 훨씬 큰 두 사람이었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 작은 아이들로 보였습니다. 아줌마, 정말 찾고 싶었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갑자기 엄마가 많이 아파서 저희가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 집은 멀리 지방에 있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떠나게 되어 정말 죄송했어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잘 지내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해. 제가 말했어요.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해야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지금은 자신의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민지는 교육대학을 나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다고 했고요.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너희들의 꿈을 이루었구나. 민지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종이 한 장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때 민지가 그려준 그림이었어요. 똑같은 그림을 저도 가지고 있었죠. 이 그림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버텼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줌마, 그때 아줌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가 아파서 일을 못하고 저희는 너무 배고팠거든요. 아줌마가 주신 밥,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저희를 살렸어요. 맞아요, 아줌마. 민우가 이어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늘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라고요.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까지 아줌마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민우의 말에 저는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너무 슬펐고 그분이 저를 기억해 주셨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아줌마,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줌마 덕분이에요. 민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때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저희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포기할 뻔했을 때도 분식집 아줌마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장학금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죠. 아줌마가 보여주신 그 따뜻함을 저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민지도 그래요. 민지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특히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요. 저처럼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일은 그저 배고픈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가끔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요. 그날 이후 민우와 민지는 자주 저를 찾아왔어요.
마치 자신들의 부모를 대하듯 저를 돌봐주었죠. 명절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우는 저를 위해 특별히 건강보험을 들어주었고 민지는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돕곤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삶에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민우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민지는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특별히 챙겼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말합니다. 내가 한 건 밥 몇 끼 준 것뿐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다니. 그러면 민우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아줌마, 그건 그냥 밥이 아니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었고 삶을 계속할 용기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줌마가 보여주셨어요. 민지도 덧붙이곤 해요. 그리고 아줌마는 저희에게 모범이 되셨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을 훌륭하게 키우시고 다른 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시는 모습이 저희에게는 큰 가르침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일찍 남편을 잃고 딸 하나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한 평범한 삶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서 저는 작은 기적을 만났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에게 건넨 한 끼의 식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 그리고 민우와 민지. 이렇게 많은 사랑에 둘러싸여 있어요. 가끔 비가 내리는 저녁이면 그날 작은 손을 내밀던 두 아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의 작은 온기가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야말로 제가 경험한 가장 소중한 기적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